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금지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금기된 계절.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은 국화향으로 가득했다. 28세 한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남편 강준혁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 영원히 갇혀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아침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고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었다. 서연아. 시아버지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67세의 그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이제 조문객들도 다 가셨어. 좀 쉬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랐다. 준혁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혼자 있으면 안 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서연은 민준을 올려다봤다. 준혁을 닮은 눈매, 준혁을 닮은 입술. 하지만 준혁보다 더 깊은 주름, 더 무거운 침묵을 가진 사람. 그는 30살에 아내를 잃고 37년을 혼자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67세가 되어 아들마저 잃었다. 네, 아버님. 서연의 대답은 바람에 날릴 듯 가벼웠다. 민준의 집은 북한산 자락의 한옥이었다. 건축가였던 그가 직접 설계한 집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다. 서연은 준혁과 결혼한 후에도 이 집에 몇 번 왔었다. 명절과 아버님 생신 때. 그때마다 민준은 말이 없었지만 서연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다. 준혁이 방을 써. 내가 이불 갈아놨어. 민준이 2층 방문을 열어주었다. 준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있는 방.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때 받은 트로피가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이곳에는 준혁의 흔적이 너무 많았다. 그의 냄새, 그의 숨결, 그의 웃음소리가 벽에 스며 있는 것 같았다. 힘들면 언제든 부르세요. 민준이 문 앞에서 말했다. 나는 1층에 있으니까. 네. 서연은 짐을 풀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악몽을 꾸었다. 준혁이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장면. 경찰이 전해준 이야기가 꿈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준혁의 비명,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정적. 안 돼. 준혁아.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민준이 잠옷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서연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숨 쉬어. 내가 옆에 있어. 민준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준혁의 손과 비슷했지만 더 거칠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손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의 존재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물 좀 마셔. 민준이 건넨 물을 마시며 서연은 조금씩 진정되었다. 미안해요, 아버님. 깨워서. 아니야. 나도 잠 못 자고 있었어.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쳤다. 준혁보다 40년을 더 산 얼굴.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품이 있는 얼굴이었다. 나도 아내를 잃었을 때 매일 밤 악몽을 꿨어. 1년은 제대로 잠을 못 잤지. 이것이 민준이 처음으로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시간. 그리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준혁이가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은 그 아이를 혼자 키웠다. 30년 넘게 혼자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마저 잃었다.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우리 둘 다 힘들지.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자. 우리밖에 없잖아.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여전히 민준의 집에서 지냈다. 돌아갈 자신의 집이 있었지만 그곳은 준혁과의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차라리 이곳이 나았다. 민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서연은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빗자루 소리, 물 뿌리는 소리, 새소리. 그 소리들이 서연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일어났어? 민준이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상이었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 아니야. 나는 혼자 오래 살아서 익숙해. 앉아. 서연은 식탁에 앉았다. 민준의 요리 솜씨는 의외로 좋았다. 준혁이 아빠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최고라고 자랑하던 게 기억났다. 맛있어요. 준혁이도 이렇게 말하곤 했지. 민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준혁이라는 빈자리가 식탁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아. 네. 너 피아노 안 쳐?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였다. 준혁을 만난 것도 그녀의 연주회에서였다. 하지만 준혁이 떠난 후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없었다. 못 치겠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럴 거야. 나도 아내를 잃고 1년 동안 설계 한 장 못 그렸으니까. 민주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오래된 액자 하나를 가져왔다. 한옥 설계도였다. 바로 이 집의 설계도였다. 이걸 그린 게 아내 떠나고 정확히 1년 하고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 그날 처음으로 다시 연필을 잡았지. 왜 그날이었어요? 아내가 꿈에 나타나서 혼을 냈거든. 왜 살아있으면서 죽은 사람처럼 사냐고.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다. 서연아, 우리가 슬퍼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죽은 사람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준혁이가 내가 다시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다. 67세의 그는 지혜로웠다. 상실의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다. 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우리 천천히 하자.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민준이 젊은 시절 아내를 위해 사준 피아노였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는 이 피아노를 처분하지 않았다. 서연은 건반에 손을 올렸다.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한 음을 눌렀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 음, 또 한 음.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민주는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연필을 놓고 눈을 감았다. 37년 전 아내가 이 피아노로 쇼팽을 연주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서연의 연주는 불완전했다.
음을 틀리기도 하고 중간에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삶이 있었다. 슬픔이 있었고 그리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민주는 거실로 나왔다. 서연은 건반 위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말없이 오랫동안 계절이 바뀌었다. 장례를 치른 것이 겨울이었고 이제 봄이 왔다. 서연은 여전히 민준의 집에 있었다. 처음에는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어느새 3개월이 지났다. 둘은 일상을 나눴다. 민준이 아침을 차리면 서연이 설거지를 했다. 서연이 피아노를 연습하면 민준이 서재에서 일을 했다.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이상하게도 편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서연도 민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둘은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실을 안고 조용히 존재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서연아, 이거 맛 좀 봐줄래? 민준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있었다. 서연이 감바스 알 아이오가 먹고 싶다고 무심코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와, 아버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 맛있어? 서연은 마늘과 올리브유 향이 가득한 요리를 맛봤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서연은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민준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흘렀다. 다음 날 서연은 감기에 걸렸다. 환절기 감기였지만 열이 38도까지 올랐다. 병원 가야 해.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안 돼. 내가 차 뽑을게. 민준은 서연을 차에 태우고 동네 병원으로 갔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있어. 내가 죽 끓여줄게. 아버님, 제가 할게요. 누워 있으라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올라갔다. 1시간 후 민준이 호박죽을 가져왔다. 그리고 서연 옆에 앉아 직접 떠먹여 주었다. 아버님,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열 높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 민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이. 서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67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그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서연의 물음에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너는 준혁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다시 숟가락을 떴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의 방 앞 복도에서 잤다. 혹시 열이 더 오르면 바로 병원에 가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 복도에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담요 하나 덮고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감사함인가 미안함인가 아니면. 서연이 회복한 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자주 눈이 마주쳤다. 손이 스쳤다. 그럴 때마다 둘 다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피아노를 칠 때 그 모습을 몰래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샴푸 향기가 잠들기 전 떠올랐다. 이건 아니야. 민주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녀는 아들의 아내였다.
비록 법적으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금기였다. 더구나 그는 67세, 그녀는 28세, 거의 40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넓은 어깨, 차분한 목소리, 배려 깊은 행동들. 준혁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매력이 있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의지하는 거야. 서연은 자신을 설득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 그를 정서적 지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손이 우연히 자신의 손에 닿을 때 느껴지는 전율은 설명할 수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 제안했다. 서연아, 우리 등산 갈까? 날씨도 좋은데. 등산이요?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북한산 둘레길이 좋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몇 달 동안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 장 보러 갈 때도 민준이 대부분 혼자 갔다. 등산로는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 행복한 사람들. 서연은 그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그 행복에서 멀어졌는지 깨달았다. 괜찮아? 민준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한 샛길로 서연을 이끌었다. 사람이 적은 길이었다. 이리로 가. 사람 많으면 힘들잖아. 민준의 배려에 서연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항상 그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샛길을 걷다가 서연이 돌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다.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겼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서연의 것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미안. 민준이 황급히 서연을 놓아주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차 안에서 둘 다 창밖만 바라봤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 미안해. 왜요? 내가 부적절한 생각을 했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도 느꼈다는 뜻이었다. 아버님, 너는 준혁이의 아내였어. 나는 준혁이의 아버지고. 우리는 이래선 안 돼.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렸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남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이 전부가 아니야. 도덕도 있고 세상의 눈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에 대한 예의가 있지. 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가가 붉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그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에. 아버님도 저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둘 다 잠들지 못했다. 며칠 동안 둘은 서로를 피했다. 민주는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서연은 방에만 있었다. 식사도 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피할수록 생각은 더 강렬해졌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서연은 2층 방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피아노 악보를 보고 있었다. 연주에 제의가 들어왔지만 거절할 생각이었다. 아직 무대에 설 자신이 없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 2개와 와인 1병이 있었다. 이거 준혁이 결혼 기념일 때 준비했던 건데 마시지 않고 그대로 뒀어. 우리 한잔 할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방바닥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서연도 그 옆에 앉았다. 건배. 민준이 잔을 들었다. 준혁이를 위해, 준혁이를 위해. 둘은 와인을 마셨다. 깊고 묵직한 맛이었다. 서연아, 나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서연은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사실은 내가 처음 너를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 준혁이가 내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때 나는 이 여자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너는 준혁이의 여자였고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 감정을 묻었어. 깊이 깊이. 민준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준혁이와 너의 결혼식 때 나는 행복하면서도 이상하게 슬펐어. 왜 슬펐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 지금은 알아. 내가 너를 놓쳐버렸다는 슬픔이었어. 아버님, 잠깐만 다 말하게 해줘. 민준이 손을 들었다. 준혁이가 죽고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너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들을 대신해서. 하지만 너와 같이 지내면서 너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너의 웃음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만 볼 수 없게 됐어. 민주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연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한 여자로서. 이건 부도덕한 감정이야. 나도 알아. 나이도 많고 내 시아버지였고 준혁이에 대한 배신이기도 해. 하지만 내 감정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서연은 숨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준혁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남은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나를 받아줄 수 있겠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민준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님, 민준이라고 불러줘. 제발,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고. 하지만 서연아,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게 잘못인가?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서연이 간신히 말했다. 얼마든지. 민준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다. 나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그날 밤 민준이 방을 나간 후 서연은 혼자 울었다. 준혁에 대한 미안함, 민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준혁의 무덤을 찾았다. 혼자서.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고. 준혁아. 서연은 묘비 앞에 앉았다. 준혁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아버님을 사랑하게 됐어. 너의 아버지를. 이게 배신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그래. 바람이 불었다. 마치 준혁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버님은 30년 넘게 혼자 살아오셨어. 너를 키우느라, 일하느라.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 이제 아버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도. 서연은 울음을 삼켰다. 나도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아직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이제 없어. 나는 살아있고,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서연은 묘비의 이마를 기댔다. 준혁아, 용서해줘. 그리고 축복해줘. 부탁이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연은 일어났다. 결정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마당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서연의 발소리에 그가 돌아봤다. 어디 갔다 와? 준혁이한테 다녀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민준의 눈이 커졌다. 서연아, 그게. 민준 씨.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를 사랑해주세요. 준혁이 대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리고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할게요. 시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민준은 서연을 꽉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안전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그날 밤부터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니라 서연과 민준이었다. 두 사람의 남녀였다. 저녁을 함께 먹을 때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 손을 꽉 잡았다. 텔레비전을 볼 때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민준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웠다. 아직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다.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서연아, 우리 천천히 가자. 민준이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아. 근데 민준 씨는 67세잖아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야, 이 사람아. 민준이 웃었다. 아직 팔팔해. 100세까지 살 거야. 둘은 웃었다. 이제는 편하게 농담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다. 자신이 서연을 온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준혁에 대한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친구들에게는? 하지만 함께 있을 때 그런 고민들은 잠시 잊혀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이 제안했다. 서연아, 우리 여행 갈까? 며칠간. 여행이요? 응.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요. 민주는 강원도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차를 타고 가는 3시간 동안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의 어린 시절, 민준의 젊은 날, 꿈들, 후회들. 민준 씨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30년이나 혼자 사셨잖아요. 글쎄, 아내가 너무 완벽했나 봐.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게 느껴졌어. 그리고 준혁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싶었고, 외로우셨을 텐데. 외로웠지. 많이. 특히 밤에. 그래서 일에 미쳐 살았어. 일하다 지쳐 쓰러지듯 자는 게 낫더라고. 서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있으니까.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는 석양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와, 예뻐요. 서연이 테라스로 달려나갔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생기, 그녀의 순수함. 그것이 민준을 살아있게 했다. 저녁은 펜션에서 제공하는 코스 요리였다. 와인과 함께 둘은 캔들라이트 아래에서 식사를 했다. 서연아, 네, 내가 너무 늙어 보여. 갑자기 왜요? 서연이 웃었다. 솔직히 불안해. 나는 67세고 너는 28세야. 내가 70대면 너는 30일이고 내가 80대면 너는 40일이야. 내가 먼저 죽을 테고 너는 또 혼자 남겨지고. 민준 씨, 서연이 민준의 말을 막았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준혁이도 30살에 갔잖아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민준 씨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민준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랑해, 서연아.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한 침대에서 잤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포옹이었다. 서로를 느끼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민주는 서연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서연은 민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둘은 관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가족들에게. 서연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 민주는 긴장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60세, 어머니는 58세였다. 민준보다 어렸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 민준 씨와 사귀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 씨라니? 시아버님 말이니? 네. 미쳤니? 서연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게 말이 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남이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준혁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서연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내 딸이, 어머니, 민준이 입을 열었다. 제가 서연 씨를 유혹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서연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서연의 아버지가 비꼬았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10년, 20년 후에 서연이는 당신 간병이나 하고 있겠네. 그 말에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아버지, 그만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민준 씨가 저보다 먼저 갈 거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짧더라도 그 시간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서연아. 서연의 어머니가 딸을 안았다. 정말 이 사람이 좋니? 정말? 네. 사랑해요. 서연의 부모님은 결국 반대를 접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인연을 끊지도 않았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더 힘든 것은 세상의 시선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사람들, 준혁의 친구들, 민준의 지인들. 저 사람들 미쳤나 봐.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니 말도 안 돼. 준혁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이 차이 좀 봐. 거의 아버지 딸뻘이네. 악플도 달렸다. 누군가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준과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힘들지? 민준이 물었다. 힘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나도. 둘은 서로를 꽉 안았다. 여행을 간 지 한 달 후,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서연은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민준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민준 씨. 서연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얇은 잠옷만 입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민준은 책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민준 씨. 저. 준비됐어요. 민준은 서연의 의미를 알았다. 그는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정말? 네. 당신을 원해요. 민준은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떨렸다. 서연아, 나는 한 번도 너 말고 다른 여자와. 알아요. 저도. 준혁이 말고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다. 키스는 부드러웠다. 서두르지 않았다. 39년의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둘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민주는 서연을 안아 침실로 갔다. 그리고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프면 말해. 괜찮아요. 민주는 서연의 잠옷을 천천히 벗겼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부드러웠다. 민주는 그 모든 부분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만졌다. 서연은 민준의 옷을 벗겼다. 67세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규칙적인 운동의 결과였다. 상처와 주름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살아온 증거였다. 서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둘은 하나가 됐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었다. 두 영혼의 결합이었다. 상실을 경험한 두 사람이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서연을 다치지 않게 조심했다. 서연은 민준을 받아들였다. 둘은 서로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은 서연을 꽉 안았다. 그 후 둘은 서로의 품에 안겨 누워 있었다. 땀과 눈물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후회 안 해? 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전혀. 나도. 민준은 서연의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서연은 민준의 가슴에 귀를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살아있었다. 민준 씨. 응? 이제 정말 우리네요. 완전히. 그래. 완전히 우리야. 그날 밤 둘은 여러 번 사랑을 나눴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듯이. 그리고 새벽녘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민준을 바라봤다. 67세의 얼굴. 주름이 많았지만 평화로웠다. 서연은 그 얼굴을 사랑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가 살아온 이야기였다. 민준이 눈을 떴다. 그리고 서연을 보고 미소 지었다. 아침부터 쳐다보고 있었어? 네. 민준 씨 자는 거 보는 게 좋아요. 나이 든 남자 자는 게 뭐가 좋아? 민준이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모든 게 좋아요. 서연이 민준에게 키스했다. 둘은 침대에서 한참을 더 있었다. 서로를 만지고 키스하고 속삭였다. 세상이 멀게만 느껴졌다. 브런치를 먹으며 민준이 제안했다. 서연아, 우리 같이 살자. 공식적으로. 네. 혼인신고 하자는 거야.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안 써.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서연아,
나는 내가 공식적으로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사람이라니. 넌 내가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다. 이건 내가 아내한테 줬던 반지야. 아내가 죽기 전에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걸 줘라고 했어.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제 알겠어.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래요. 민준 씨와. 민주는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주민센터 직원이 둘의 나이 차이를 보고 놀랐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 없었으니까. 신고를 마치고 나오며 서연이 말했다. 이제 정말 민준 씨 아내네요. 그래. 너는 이제 강서연이 아니라. 뭐가 좋을까? 그냥 한서연으로 할래요. 제 이름이 좋아요. 그래. 한서연. 내 아내. 민주는 서연을 안고 빙글 돌렸다. 서연은 웃으며 민준의 목을 감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다. 결혼 후 둘의 삶은 평화로웠다. 서연은 다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웠다. 민주는 가끔 건축 자문 일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서연과 함께 보냈다. 아침에는 함께 요가를 했다. 민준이 서연에게 배운 것이었다. 67세의 몸이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유연성을 유지했다. 점심에는 함께 요리를 했다. 서연이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면 민준이 맛을 봐주었다. 오후에는 각자의 일을 했다. 서연은 레슨을 하거나 연습을 했고 민주는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꿨다. 저녁에는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천천히.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밤에는 서로를 사랑했다.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민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연을 만족시켰다. 서연은 민준에게 젊음을 선물했다. 어느 날 서연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결혼 후 처음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서연은 놀라며 부모님을 맞았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민준이 차를 대접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서연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민준을 바라봤다. 강 선생님, 내 딸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인정, 염려, 그리고 축복. 명심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넷이서 저녁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다. 웃음도 나왔다. 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갈 때 어머니가 서연을 꽉 안았다. 엄마가 틀렸어. 사랑에는 나이가 없는 거였어. 행복해라, 우리 딸. 고마워요, 어머니. 3년이 흘렀다. 민주는 이제 70세가 됐다. 서연은 31세. 여전히 나이 차이는 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둘은 여전히 사랑했다. 어쩌면 처음보다 더 일상을 함께 나누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연은 작은 연주회를 열었다. 민준이 기획한 것이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서연의 연주에 감동했다. 그녀의 피아노에는 상실의 아픔과 사랑의 기쁨과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연주가 끝난 후 민준이 무대로 올라가 서연을 안았다.
자랑스러워. 당신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중에는 처음에 둘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인정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 말했다. 서연아, 아기가 지면 어떨까? 서연은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다. 진심이에요? 응. 나는 70이지만 아직 건강해. 그리고 너와의 아이를 보고 싶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해봐요. 그날 밤 둘은 새로운 생명을 위해 사랑을 나눴다. 6개월 후 서연은 임신했다. 민주는 울었다. 70세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벅찬 기쁨이 뒤섞였다. 잘할 수 있을까? 민준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우리가 함께하면 돼요.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려놓았다. 민준은 서연의 배를 어루만졌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와 서연의 사랑의 결실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민준은 서연을 극진히 돌봤다. 70세의 몸으로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봄날. 아기가 나와요. 의사의 외침과 함께 새 생명이 세상에 나왔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민준에게 안겨주었다. 민준은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이, 이름을 준이라고 짓자. 민준이 말했다. 준혁이의 준자를 따서.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준이. 민준은 딸을 서연에게 안겨주었다. 서연은 딸을 품에 안고 키스했다. 사랑해, 준이야. 엄마가 정말 사랑해. 민준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고. 가장 큰 슬픔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태어났다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민준은 70대의 노인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다. 기저귀를 갈고 밤에 우유를 먹이고 자장가를 불렀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보며 사랑이 더 깊어졌다. 이 남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준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민준은 준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다. 서연은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행복한 순간들을. 그리고 세월은 계속 흘렀다. 민준은 80세가 됐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다. 관절이 아프고 쉽게 피곤했다. 하지만 가족이 있었다. 서연과 준이가. 서연은 41세.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더 아름다웠다. 엄마의 미소, 아내의 헌신, 예술가의 열정. 모든 것이 그녀를 빛나게 했다. 준이는 10세.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다. 엄마를 닮아 재능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셋이서 거실에 모여 있었다. 준이가 피아노를 치고 서연이 옆에서 가르치고 민준이 소파에서 듣고 있었다. 민준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서연아. 왜요? 고마워. 내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서연은 피아노를 멈추고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를 안았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준이도 달려와 두 사람을 안았다. 나도. 셋은 웃으며 포옹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준이 말했다. 서연아, 나 죽으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들어줘. 나 죽으면 너 다시 사랑해도 돼. 젊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싫어요. 당신 하나면 돼요. 아니야.
너는 아직 젊어. 앞으로 살 날이 많아. 혼자 살지 말고 누군가를 만나. 서연은 울었다. 하기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민주는 서연을 안았다. 알아. 하지만 약속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항상. 당신도요. 당신도 행복했어야 했어요. 더 일찍. 나는 행복했어. 너를 만난 순간부터. 그걸로 충분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민주는 85세까지 살았다. 서연이 46세 되던 해, 민주는 평화롭게 잠들 듯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서연의 가족, 친구들, 준이의 친구들, 그리고 한때 둘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인정했다. 민준과 서연의 사랑은 진짜였다고. 나이 차이도, 금기도, 세상의 편견도 이길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었다고. 서연은 민준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민준 씨, 고마웠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살게 해줘서, 당신과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곡을 연주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서연은 56세가 됐다. 준이는 25세,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니스트가 됐다. 서연은 재혼하지 않았다. 민준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 민준 하나로 충분했다. 대신 그녀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찾았다. 그녀의 피아노에는 인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준이가 물었다. 엄마, 후회해? 아빠와의 결혼. 아니, 한 번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잖아. 나이 차이도 많고. 그래.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사랑에는 규칙이 없어, 준이야. 나이도 관계도 아무것도. 진심만 있으면 돼. 준이는 엄마를 안았다. 나도 엄마처럼 사랑할래. 진심으로. 그래. 그렇게 살아.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의 사진 앞에 앉았다. 85세 때의 사진. 주름투성이었지만 웃고 있는 얼굴. 여보, 잘 지내요? 나는 잘 지내요. 준이도 잘 컸어요. 당신 닮아서 착하고 똑똑해요. 서연은 사진에 키스했다. 보고 싶어요. 매일.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준 사랑이 아직도 나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민준을 위해, 그들의 사랑을 위해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음악은 밤 공기를 타고 흘러갔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짧았지만 완전했던, 금기를 넘어선 그들의 사랑 이야기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던 남자와 여자의 불꽃 같은 사랑.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